이번 달 보험료 고지서 확인하셨습니까? 매달 2만 원이던 게 갑자기 2만 4천 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단 1년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 돈, 도대체 어디로 새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몇천 원 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5% 인상됐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입니다. 3세대 가입자들은 폭탄을 맞았습니다. 무려 20%가 뛰었으니까요. 4세대 가입자도 13%나 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1년부터 야금야금 올리더니 누적 인상률이 무려 53%에 달합니다. 월급이 5년 만에 50% 오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걸까요? 답은 손해율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돈 대비 나간 돈의 비율입니다. 100을 넘으면 적자라는 뜻인데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7%를 찍었습니다. 100만 원을 받아서 137만 원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작년 한 해에만 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받고 올해는 2조 원이 넘을 거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비급여 진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부르는 게 값인 그 진료들 말입니다. 도수 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감사원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2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물리치료입니다. 병원에 가면 실비 있으시죠? 라고 묻고는 도수 치료를 권합니다. 이렇게 나간 돈이 한 해에만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주사인데 어떤 병원은 4만 원을 받고 어떤 병원은 37만 원을 받습니다. 무려 9배 차이가 나는데도 실비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저항 없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분통 터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전체 가입자의 65%는 1년 내내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아갔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상위 9%의 소수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소수의 의료 쇼핑족들이 벌린 판에 우리 모두가 돈을 내고 있는 꼴입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멀쩡한 코를 성형해주고 비염 수술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해놓고 근육통 치료를 했다고 서류를 꾸미기도 하죠. 이게 다 우리의 보험료를 갉아먹는 주범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런 식의 부정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지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정작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게다가 실손보험 믿고 병원을 과하게 이용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액이 5년 새 5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실손보험의 왜곡된 구조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산까지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중증 질환은 보장하되 돈이 줄줄 새는 비급여 진료는 혜택을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제 감기로 대학병원에 가면 병원비의 60%를 내 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한복은 이제 마음대로 못 받게 될 겁니다. 자기 부담금이 50%로 오르고 연간 보장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항목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30에서 50% 정도 싸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비싼 치료 좀 받겠다는데 왜 나라가 막느냐는 거죠. 당장 물리치료 한 번에 10만 원 하던 걸 2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론 9만 원 넘게 내야 하니까요. 자, 그럼 기존 가입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에게는 정부가 계약 재매입 제도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해지하면 보상금을 주고 5세대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건데 아직 정확한 보상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 할 겁니다.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고 도수치료도 받아야 한다면 비싸더라도 지금 보험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보험료가 싼 5세대로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잡는 겁니다. 불우능의 값인 시장을 그대로 두고 보험 상품만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가격과 진료 기준을 통제하는 관리급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계속될 겁니다. 해외를 볼까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공적보험이 탄탄해서 민간보험은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반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실손보험 없이는 큰 병 걸리면 집안이 휘청입니다. 결국 건강보험을 강화하지 않고 실손보험만 조이는 건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피해자는 또 우리입니다. 보험료 폭탄을 막거나 보장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정부의 개혁안이 과연 의료 쇼핑족을 잡는 핀셋이 될지 아니면 애꿎은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만 떨어뜨리는 망치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혜택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싸더라도 지금의 보장을 지켜야 할까요? 실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